자, 오늘은 라이트 복원을 한번 해볼게요. 요것도 뭐 요청하시는 분이 계셔서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한 개씩 제작해 드릴게요. 자, 라이트가 이런 식으로 뿌옇게 되는 차들이 종종 있습니다. 뭐 흔히 우리 말로는 뭐 백내장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, 일단 라이트가 유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물론 옛날에는 유리로 된 것들도 있었어요.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이런 플라스틱입니다. 플라스틱은 뭐 오래되면 뭐 아무래도 헤드라이트가 앞쪽에 있으니까 뭐 스톤 칩이 생길 수도 있고, 플라스틱이 뭐 풍화가 된다 그러죠. 풍화가 돼서 표면이 뿌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거를 복원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크게 복원하는 방법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, 첫 번째로는 컴파운드로 광을 내서 이제 라이트를 복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컴파운드로 광을 내는 방법은 우리 도장면 복원할 때 그 나중에 보여드릴 테지만, 기본적으로 광택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죠. 그거와 원리는 똑같습니다. 이제 라이트 플라스틱이 있고 안쪽에 전구가 있고 이렇게 빛이 나가는데, 요 면에는 무수히 장기스들이 많아요. 그리고 이제 표면이 풍화된다 하는데 뭐 삭는 거죠. 너무 오래돼서 표면이 조금 삭아서 그런 부분을 좀 걷어낸다는 느낌, 뭐 그런 원리로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. 그렇게 하면 이제 안쪽에 라이트 빛이 이제 직진성을 갖게 되는 거죠. 이제 뭐 표면이 굉장히 더럽고 장기스가 많으면 라이트 빛이 나오면서 난반사가 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. 이제 표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. 이제 표면에 기스들이 무수하게 많고, 요거를 뭐 사포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깎아낸 다음에 그 사포로 발생하는 기스를 이제 광택기로 아니면 손으로도 뭐 가능합니다. 뭐 나중에 뭐 치약으로도 가능하니까 그거는 이제 추후에 또 보여드릴 테고, 오늘은 요 두 번째 방법, 투명을 올려서 작업하는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. 뭐 앞서 설명드린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광택기나 뭐 그런 게 없으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. 근데 요 방법은 그런 거 없이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시기에는 요 방법이 더 수월하실 수도 있어요. 자, 요것도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. 어느 정도 그 표면에 있는 뭐 삭은 부분, 뭐 삭았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, 삭은 부분 어느 정도 면을 잡아준 다음에 투명으로 올려서 이렇게 난반사를 방지를 하는 거죠. 이제 투명을 올리게 되면, 투명에는 뭐 기본적으로 뭐 UV에 대한 뭐 보호 기능이 조금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반 우리 자동차용 투명 라카 있죠, 그거 쓰시면 됩니다. 가장 좋은 거는 UV로 코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근데 UV로 코팅을 하면 UV는 그냥 마르진 않거든요. 자외선을 쬐줘야 UV가 경화가 돼요. UV 도료라는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외선 조사기라는 게 필요가 합니다. 근데 자외선 조사기가 뭐 보통은 뭐 싼 거는 뭐 한 5, 60만 원 정도 하고 좀 쓸만하다 이러면 한 100만 원 넘어갑니다. 이제 그런 거를 뭐 라이트 복원, 뭐 자기 차 복원하신다고 이런 거 사실 필요까지는 없으신 거죠. 그래서 뭐 일반적인 라카로 해도 충분히 퀄리티가 나오니까 뭐 일반 라카 쓰셔도 됩니다. 요 일반 라카는 뭐 철모전 파는 라카 말고 이 자동차용 투명 라카,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자, 요 두 가지 방법 중에는 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투명으로 올리시는 게 편해요. 그게 나중에 퀄리티도 굉장히 또 잘 나오고요. 그런 방법을 제가 오늘은 한 개씩 보여드릴게요. 물론 뭐 컴파운드 대신 치약을 사용하셔도 됩니다. 그것도 나중에 추후에 또 영상을 또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요 이제 헤드라이트를 보시면 일단 준비물부터 말씀드릴게요. 준비물은 사포 2장, 1000방짜리 하나, 600방짜리 하나. 근데 요거는 딱히 정해진 건 없어요. 라이트의 상태에 따라서 400방짜리로 처음에 스타트를 하실 수도 있고, 요런 600방, 전방 이렇게 마무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거는 어느 정도 해보시면 감이 오는데, 뭘 먼저 써야 될지 그걸 설명드리면, 일단은 낮은 숫자의 사포를 먼저 쓰십시오. 낮은 숫자의 사포가 더 거칠거든요. 근데 아무리 상태가 안 좋더라도 뭐 400방 밑으로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. 그러면 나중에 피곤해져요. 그 다음에 요 투명 라카,
이런 거 뭐 자동차 용품점 같은 데도 구할 수 있고 뭐 마트 같은 데 구할 수 있습니다. 요 라카 하나면은 뭐 헤드라이트 한 두세 개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하나 사 놓으시는 거 좋습니다.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하고요. 뭐 스프레이 물 필요하고 뭐 수건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요. 자, 요 이제 헤드라이트를 복원을 할 건데, 일단은 오른쪽 왼쪽 나눠서 제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확 눈에 보이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게요. 일단은 사포를 선정하실 때, 뭐,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, 뭐, 어떤 사포를 선정해야 되는지 모르시니까, 일단은 표면에 물을 한번 뿌려보세요. 물을 뿌려보시면, 안쪽에 이제 기스 같은 게 보이거나, 물을 뿌려도 저렇게 방금 요 지금 화면처럼 완전히 이제 투명하게 안 올라온다. 그러면은 400방 정도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물을 뿌렸을 때, 뭐 어느 정도 투명하게 올라온다, 안쪽에 다 비치고 어느 정도 깨끗하다, 그러면은 한 600방이나 800방 정도로 스타트를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. 이제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은 표면에 이제 물을 뿌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, 이제 라이트 표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트나 뭐 자동차 도장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조그만 기스들이 무수히 많아요. 그래서 사람 눈입니다, 저거는. 자, 쳐다보실 때 이제 뭐 빛이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죠. 빛이 들어와서 사람이 볼 수 있게 반사가 되는데, 저런 스크래치가 있으면 빛이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난반사가 됩니다. 정반사가 안 되고 난반사가 되기 때문에 안쪽에 뭐 하얗게 보인다든지, 뭐 이 스크래치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죠. 근데 이 상태에서 물을 딱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, 저 이제 뭐 도장면이 될 수가 있고, 오늘 이제 헤드라이트니까 헤드라이트로 설명드릴게요. 헤드라이트 표면에 물이 이렇게 이제 막이 씌워집니다. 그러면서 낮은 기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난반사가 안 되고 바로 정반사가 돼요. 근데 물을 뿌려도 기스가 좀 깊다, 스크래치가 좀 깊다, 그러면은 물을 뿌리더라도 난반사가 안쪽에서 발생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물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뭐 대략적으로 이 스크래치의 깊이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. 물론 요거 가지고 뭐 100%알 수는 없지만, 뭐 일반 개인분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이런 정도의 기준을 삼고 판단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일단 헤드라이트를 절반을 나눠서 이제 한쪽만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이런 식으로 절반만 해서 이제 오른쪽은 놔두고 왼쪽만 작업을 할게요. 요 깜빡이 있고 요 쪽에. 일단은 저는 뭐 상태를 보니까 요건 한 600방 정도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. 처음에 물을 흥건히 뿌려주세요. 뭐 라이트 안에 물 안 들어갑니다. 괜찮습니다.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실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정도 스프레이로 물을 뿌린다고 해서 라이트에 뭐 습기가 차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 물을 흥건히 적셔주세요. 그리고 사포가 이제 라이트에 붙어 버린다 그러면 사포 위쪽 면에도 물을 적셔 주셔서 작업을 하시면 조금 편합니다. 이렇게 둥글게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샌딩을 쳐주세요. 요 샌딩 치는 방법은 뭐 가급적이면 뭐 일자나 뭐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만 샌딩 치지 마시고, 요거는 약간 둥글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경험상 가로나 세로 방향으로만 샌딩을 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사포가 아무리 이제 뭐 가늘다고 해도 안쪽에서 자기들끼리 좀 약간 강하게 긁히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하거든요. 뭐 그런 거 없애려고 물을 뿌리긴 하지만은 가급적이면 둥글게 샌딩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경험상 그렇습니다. 자, 일단 600방으로는 요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1000방짜리 가지고 600방하고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. 사포 앞뒤 쪽으로 물을 흥건히 적셔주신 다음에, 그 다음에 라이트 쪽에도 물을 많이 뿌려주시고요.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. 그냥 둥글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. 문지를 때 뭐 어느 정도 문질러야지 이제 그만 문질러도 되는지 그거를 잘 모르시죠. 처음에는 뭐 이거 갖고 1시간 내내 문지를 수는 없는 거니까, 문지르시면서 중간중간에 물을 한번 뿌려보세요. 물을 뿌려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덮이는 부분이 있거든요. 덮이는 부분에 요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그만두시면 되는데, 참 그게 어렵죠. 요 정도면 되겠다가 어느 정도인지 참 이거는 참 영상으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,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험상
물을 뿌렸을 때 적당히 이제 안쪽에 있는 라이트나 반사판 같은 게 잘 보이신다 하시면 그만두셔도 상관없습니다. 물을 뿌린 상태에서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, 물론 저렇게 하고 나서 물이 마르고 나면 다시 뿌옇게 됩니다. 하지만 그런 식으로 뿌옇게 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올릴 그 페인트로 충분히 가려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.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에 문지르는 정도만 문질러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물론 이것보다 상태가 더 안 좋거나 오래된 차들은 좀 더 많이 문질러 주셔야 되겠죠. 이제 그거는 차 상태를 보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일단 이 상태에서 일단 말려 주셔야 돼요. 말리실 때는 일반적인 수건을 사용하시면 되는데, 요거는 뭐 굳이 뭐 극세사까지는 필요 없으신데, 수건에 묻어 있는 그 실 같은 거 있죠, 털 같은 거, 그런 게 떨어지지 않는 수건으로 하셔야 돼요.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흔히 세차할 때 사용하시는 수건 사용하시면 충분합니다. 그리고 수건에 기름기가 묻어 있지 않는 수건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제 닦으실 때 기름기가 묻어 있으면 나중에 그 투명으로 올리실 때 투명이 이제 골고루 안 올라가요. 우리 뭐 발수 코팅처럼 투명이 이제 올라간 부분과 안 올라간 부분이 따로따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수건은 유분이 없는 수건으로 꼭 올려주시고 이제 물기를 닦아주시면 됩니다. 자, 요거는 물기가 다 마른 상태예요. 지금 별 표시가 안 나지만 지금 작업을 안 한 곳과 작업한 곳은 스크래치의 깊이가 다릅니다. 지금 작업 안 한 곳에는 굉장히 깊고, 작업한 곳에는 같은 뿌연색이지만은 이제 깊이가 굉장히 얕은 거죠. 얕고 이제 부드럽게 뿌옇다 그래야 되나?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한쪽만 이제 페인트를 뿌릴 거기 때문에 저렇게 마스킹을 하고요. 투명 페인트는 총 3번을 뿌릴 겁니다. 제가 투명 뿌리는 거 뭐 많이 보셨죠? 일단은 캔을 많이 흔들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뭐 지금 여름이라서 크게 상관없는데, 겨울에는 캔을 좀 따뜻한 물 같은 데 담궈 놓으시는 것도 좋아요.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히 라이트하게, 굉장히 가볍게 이제 흩뿌리듯이 뿌리셔야 돼요. 처음부터 광을 내려고 하시면 열의 9은 실패를 하십니다. 처음에는 흩뿌리듯이 이렇게 뿌려주시고, 이제 두 번째 올라갈게요. 두 번째는 지금은 여름이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지금 뿌리는 겁니다. 두 번째는 처음보다는 조금 헤비하게, 조금 무겁게 뿌려주시면 돼요. 그렇다고 두 번째에서 완전히 광을 내신다, 뭐 잘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만, 일단은 기본적으로 3번 뿌리는 게 기본입니다. 근데 지금 요 요 페인트가 그렇게 지금 많이 남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일단 뿌려보고 안 되면은 바로 스톱을 할 겁니다. 지금 뿌리는데 라카가 좀 많이 모자래요. 근데 모자란 상황에서 라카를 무리하게 뿌리신다 그러면은 안쪽에 이제 라카 페인트 안쪽에 있는 충진제가 압이 부족해서 페인트가 이제 물방울처럼 하나에 한 번에 팍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. 라카는 한 10% 정도 남으면 과감하게 버리세요. 무리하게 억지로 쓰시다가 이제 결과물이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요거는 이제 급하게 라카를 하나 또 꺼내왔어요. 자, 요거는 마지막 굉장히 좀 헤비하게 올릴게요. 올리실 때는 이제 페인트 뿌린 부분과 그 다음 부분이 최소한 30% 이상 겹치게 뿌려주셔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 그냥 제 영상 보시고 비슷한 느낌으로 뿌려주시면 돼요. 그리고 어느 정도 말랐는지 지금 확인할 수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투명한 부분에 손가락 대서 확인하시면 안 돼요. 그럼 어디로 확인하느냐? 페인트 뿌린 옆부분요, 마스킹을 했다거나 요런 고무 있는 부분, 요런 부분은 눌러서 확인하시면 됩니다. 저는 뭐 고무 있는 부분을 따로 마스킹 작업을 안 해요. 어차피 뭐 라카도 뭐 저기서 뭐 도포가 되면서 뭐 보호를 좀 해주겠죠. 자, 요게 실제 완성된 겁니다. 지금 마지막 코트를 올리고 한 15분 정도 지났어요. 지금 여름이고, 지금 오늘 날짜가 8월 2일 2016년 8월 2일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. 그리고 비 올 때는 작업하시면 안 되고요. 자,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. 요거는 작업을 안 한 부분이고, 이쪽은 작업을 한 부분이고요. 어느 정도 차이인지 보이시나요? 지금 뭐 이 카메라로는 뭐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, 다른 카메라로 또 찍은 영상을 또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라카로 하시면 요 정도의 퀄리티는 뭐 누구나 뽑을 수가 있습니다.
근데 락카나 이제 도료 같은 데서 약간 부담스러우시다. 그러면 나중에 치약이나 뭐 다른 걸로 하는 작업을 또 보여드릴게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